네, 정책 공감입니다. 최근 기부 한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기부 문화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중심의 후원 참여에서 기업 등 또 민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봉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기부 문화 현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세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기부 금액이 좀 줄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 일단 그 기부 규모로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부 규모가 16년도 기준으로 한 12.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GDP 대비 규모가 0.77%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한 2.08% 정도인데 미국이 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부가 이제 사실 기부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도 제가 재물을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일단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는 물질적인 기부가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나누는 자원봉사 그리고 헌혈이라든가 장기기증과 같은 자기의 신체를 나눌 수 있는 생명나눔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부가 미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아직 다른 선진국보다 기부 규모가 이렇게 좀 적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은 선진국에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서 기부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결손아동 기부금 127억 원을 횡령한 그런 사태도 있었고 딸 치료비 12억 원을 받아서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기부 문화 확산에 좀 걸림돌을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회 지도층이 솔선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문화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다소 미흡한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2016년 기준으로 기부의 어떤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는 기부 어떤 금액, 돈이 어디로 가는지 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침체된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10월에 정부는 이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재정 정착을 통해서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과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볼 사랑 나눔 실천 1인 1계좌 갖기 운동.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직자들 중심으로 이제 기부 문화를 좀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랑 나눔 실천 1인 1계좌 갖기 운동. 이게 2004년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고요. 2006년부터 사회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되는 후원금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과 같은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특징은 후원자가 직접 지원 대상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후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은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개인일 경우에 연말 정산에 10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된 지는 벌써 좀 됐군요. 2004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 14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후원. 그렇다면 공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직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정확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으로 보고 있고요. 규모는 최근 자료를 따르면 국가직 공무원이 한 65만 명,
지방직 공무원이 37명, 예. 그리고 공무원이 총 102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31만 명 정도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한 133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3만 명 정도가 이제 100% 거의 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133만 명 정도가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기부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직자분들의 어떤 기부 현황을 따로 관리하는 통계는 없고요. 네. 1인 1계좌 사랑 나눔 실천 1인 1계좌에 기부하고 계신 분들 현황만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5,6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좌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께서 이제 뭐 각자 자신들이 다른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재 한 5,652명 정도. 한 133만 명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된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사랑 나눔 실천 1인 1계좌 사업의 세부 지원 대상 사업이 이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펀드, 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동행 펀드, 어르신을 위한 은빛 노을 펀드, 그리고 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적거름 펀드,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희망 나눔 펀드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올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650명이 참여해서 기부해 주신 13억 원 규모의 후원금이 3,700여 명의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야별로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 어르신 다 이렇게 분야별로 또 펀드가 다 되어 있고 1년 동안 13억 정도 모여서 한 3,700여 명 정도의 이웃들에게 지원이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참 다행스러운 점이 이제 아까 2004년에 시작이 됐지만 계속해서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5년간을 보면 참여 인원이 1,400명에서 5,600명, 한 4배 정도 늘었고요. 모금액도 한 3억 7천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처 차원에서 기관의 어떤 참여를 격려하게 되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미국에 대한 예를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공직자 어떤 기부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사관리처에서 관장하는 연방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직장 기부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매년 9월에서 다음 연도 1월까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기부금과 비영리 단체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1억 7,780만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약 2천억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미국의 공직자 기부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시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 두 프로그램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기부와 나눔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별 캠페인 종료 후에 회계 감사와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이제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리고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연방 공직자 기부 시스템도 관리에 대한 투명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부분의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실 정부가 그냥 공직자들에 대해 강제로 이렇게 기부 계좌를 갖게 해서 모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기부라는 것이 뭐 자발적인 의사가 있겠지만 다들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130만 명이 다 기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불가능한가 보죠?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행정기관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그렇죠. 예,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 있어서 그런 그 기부 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도 2004년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제 참여하셔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네. 그러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주변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예. 이런 기관들이 뭐 정부의 보조금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직접 이제 기부를 하셔도 되고요. 공직자이신 경우라면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그 지금 사랑 나눔 실천 1인 1계좌 갖기 운동 여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좀 알려주셔야죠. 일단 그 사랑 나눔 실천운동본부 그 사무국 네. 전화번호가 02-2077-3964번입니다. 예.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전화가 아니면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복지넷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소개, 사랑 나눔 실천운동 이걸 클릭을 하셔서 그 1인 1 나눔 계좌 갖기 운동의 후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전화번호가 2077-3964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직접을 전화하셔서 뭐 1인 1계좌 갖기 동참하겠다 말씀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www.복지.net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좀 참여를 해서 130만 명의 어떤 그 목표를 한번 좀 이뤄보는 그런 운동 동참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 또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보통 기부나 나눔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노빌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기부에 동참하시고 그 오블리주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정성과 마음들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하시는 기부 활동들이 그 나라 전체를 따뜻한 포용국가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 나눔 실천 1계좌 사업 이 사업은 공직자분들께서 쉽게 기부와 나눔을 하실 수 있게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계좌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그리고 또 신체적 활동 또 어떤 능력을 내놓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기부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일이 어렵지만 또 이렇게 모인 기부금들이 투명하고 올바른 곳에 쓰여진다면 그만큼 또 의미 있는 일이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봉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